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우래입니다. 쌤조학은 통합과학적인 관점에서 21세기의 새로운 건강과 질병에 대한 패러다임을 개척해 나오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매와 노인 빈곤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요양원 1세대와 노후부부 1세대에 대하여 강의를 한 데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도 많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요양원 1세대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노후부부 1세대가 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식으로 될 거라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농경사회고 시족 공동체 자체가, 즉 부족이라 그러니까 자녀들도 같이 한 울타리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식으로 집약되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쉬웠어요. 즉 말하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같은 군이라든지 같은 지역에서 살아왔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은 별로 부정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식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전부 다 부모님의 환갑잔치, 해갑잔치를 다 큰 행사로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도 받고 싶지만 이미 나이는 지났지만 우리가 마지막 효도 세대지 않겠냐. 이제 그와 같은 효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마지막 세대가 아니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노후빈곤 쪽으로 중점적으로 맞추면서 요양원, 지금 우리가 상설 요양원은 참 가기 싫죠. 옛날에 우리 요양원은 각자 집이 최고의 요양원이었거든요. 요양보호사, 아들, 며느리, 손주, 그리고 24시간 항상 나의 어떤 나이가 들어서 요양이 필요하다면 항상 대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월급도 줄 필요 없어.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해주는 어떤 의료 서비스는 최상이거든요. 우리는 왜 옛날에는 각자 최고의 요양보호사와 최고의 요양원에 다들 여러분들이 계셨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사회구조가 바뀌면서 그런 요양보호사가 없어진 겁니다. 요양원은 있는데 요양을 체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어졌다고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자녀들은 다 멀리 있어.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저에게. 그래서 오늘 지금은 무엇이 변했을까? 한 세 가지 정도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 100세든 장수 100세든 생명이 100세 시대로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100세 시대로 오다 보니까 우리는 한 30년 이상의
수명이 연장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수명 연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를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는 누가 나를 요양해 주지? 자, 옛날 요양원을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있죠. 항상 요양보호사도 여러 수십 명이 있고, 즉, 내 집 자체에서 모든 풀 서비스가 가능했던 곳이었고, 지금은 나를 요양해 줄 수 있는 자녀들이나 친인척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그러면은 뭐죠? 그러면 자기 요양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부니까 부부 요양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하루 이틀이 아니야. 한 30년 동안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치매에 대한 선배님의 어떤 사례를 들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한 6년 전에 제가 잘 아는 선배님께서 좀 만나자 해서 만나니까 형수님께서 치매가 왔는데 관리를 시작하고자 한다 하기에 그러면은 뭐 단계적으로 치매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배님께서 노발대발 하시면서 자기가 국가에서 주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고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형수한테 좀 섭섭하게 한 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를 하고 싶고 그리고 사회활동도 이제는 뭐 형수 관리하는 거 외에는 별도로 주안점을 두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출가한 자녀들도 아빠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배님께서 그렇게 형수님을 뒷바라지 하시겠다 그러면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죠. 근데 3년 전에 이제 그 선배님께서 전화가 오셨기에 저는 이제 형수님의 병세가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가 좀 체크를 받고 싶어서 오시는 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술집에 갔는데 선배님의 첫 얘기가 형수님의 치매 병수발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간에 제가 씩 웃었거든요.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씩 웃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 선배님, 지난번에 선배님이 얘기할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강하게 선배님께서 치매 관리사도 따고 자녀들도 뭐 자기가 어쨌든 간에 형수를 위해서 정성을 바치고 싶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못 드렸는데요 하면서 이제 선배님의 몫과 치매 관리사의 몫을 이젠 이해를 하시겠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100분 이해를 하시겠죠.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도 저도 치매는 올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치매에 대해서는 너무 가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그 형수님께서도 요양원에 가가지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뭔 얘기냐? 치매 어느 정도에 따라서 가족의 몫도 존재합니다.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항상 그와 같은 것을 미연에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 얘기냐? 항상
몰라서 사고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에 환상에 젖어가지고, 근데 지금 대처할 방법을 모르는 것 같으면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매에 대한 것을 선배님의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세 번째죠,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가장 큰 세 번째는 돈이거든, 돈. 이게 건강 100세든 장수 100세든 100세는 산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보다 30년 이상 즉 생명이 연장됐을 시에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가 필요하겠죠. 뭐 생활비는 없으면 없는 대로 뭐 라면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물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 할지라도 몸이 아프면은 의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비와 요양비는 필히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얘기하는 제가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돼서 있을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또 그리고 이게 막연하게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젠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젠 노후부부라고 얘기했죠. 노후부부 1세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양원 1세대, 이제 요양원에 가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을 충분히 제가 인식을 시켰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에 대한 노후부부 1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부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양비도 혼자의 요양비가 아니야. 두 사람의 요양비야. 두 사람이 10년 동안 요양을 해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15년 동안 요양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다 건강하시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나 어떻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뭔 얘기냐면은 정말 요양을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저 세상을 보내게 되는 것 같으면은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은 보내는 사람도 엄청나게 부담을 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오늘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샘조학은 통합화학적인 관점에서 21세기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치매와 노인 빈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저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에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